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끝이 어딜 향하고 있을까요? 무딘 칼일까요? 날이 바짝 선 칼일까요? 오늘 저희는 검찰 수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향할지 집중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사실 압수수색을 보면 수사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에서 30여 곳을 어제 검찰이 뒤졌거든요. 현장 기자한테 듣기로 가장 검찰이 좀 집중했다. 이런 곳은 혹시 어디입니까? 있었습니다. 사실 네. 10시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한 낮쯤이면 끝나겠지 싶었는데 네. 대학 말고 늦게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곳 바로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펀드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낮 네. 시간의 영상인데요. 실제로 한 밤 8시까지 정도 이 펀드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12시간 정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반대편 건물에서 취재진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인데요. 검찰 수사관으로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무실 파란색 박스 안에 관련 자료들을 넣고 뭔가 이렇게 분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시각이 한 7시 반, 8시 정도 된 시각이니까 한 점심, 저녁까지 다 먹으면서 압수수색에 열중했다. 그만큼 검찰에서는 20여 곡의 압수수색 중에서 이 조국 후보자의 펀드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 이런 지금 저 영상이 펀드 회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펀드 회사입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딸 입시비리 의혹에 공분하고 있지만 강골검사라 불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 조국 후보자 가족의 펀드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일종의 이제 사모펀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모펀드에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 네. 있고, 이 사모펀드가 있고 또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코링크 P2라는 그 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 코링크 P2가 웰스 CNT라고 하는 가로등이나 이런 어떤 전멸기 사업을 수주하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의 이 지분을 매입하자 광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또는 조국 후보자의 친인척이 여기에 관여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조국 일가 펀드가 지분을 매입하자 관급공사 수주가 늘었다. 물론 아직까지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은 충분한 대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게는 이 사모펀드가 급소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러한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를 조국 전 수석이 한 그 시기가요. 하필이면 그 민정수석 때입니다. 민정수석되다 보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업무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느냐. 그리고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해가지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공사의 수주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냐.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의심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확인해 보면 나올 사항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러한 대목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요, 2007년도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스마트 도로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웰스 CNT가 그 이후에 가로등, 그러니까 스마트 도로라고 볼 수 있는 가로등 자동 전멸기 사업을 수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2차 전지 업종, 그러니까 미래 사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2차 전지 사업을 육성을 공식화합니다. 공식화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웰스 CNT에서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하거든요. 물론 정황상이지만 현재 이러한 점이 굉장히 의심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모펀드를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투입된 검사만 해도 저희가 보면 이 수사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게 대기업 수사 전문, 정말 칼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검사들이 대거 출동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누가 있나라고 좀 살펴보면요. 검찰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필두로 해서 사실상 대형 특수사건을 많이 이제 지휘해왔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동훈 대검 부장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고형곤 특수 2부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1부에 이제 일괄 배당된다라고 처음에 이제 알려졌었는데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특수입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 조국 후보자의 사건을 담당하게 됐고요. 이 3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정농단 특검 멤버다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상인입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날카롭게 수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조국 후보자의 사건을 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폐청산 멤버들이 다시 한번 뭉쳐서 지금 조국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모펀드 의혹이 사실 터질 줄 알았던 건지 그러니까 이번 수사의 키맨들이 지금 한국에 없다면서요. 한국에 없고 모조리 출국을 했습니다. 하필 또 이 출국한 사람들도 다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들 말씀하신 것처럼 3명입니다. 누가 출국했냐 살펴보니 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출국을 했고 또 운용사 대표 이모 씨 그리고 투자자의 전 대표 우모 씨가 이모 씨와 우모 씨가 각각 출국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 오촌 조카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명함만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채널A 단독 보도로 보도해드린 내용처럼 이 오촌 조카 조모 씨의 명함 옆에는 총괄 대표라는 명함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업과 투자 유치를 할 때도 실제로 자기가 대표 자격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소유주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키맨이 출국을 해버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 수사는 사모펀드라고 하는데 그 사모펀드의 핵심 인물들이 모조리 출국해버린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네. 사실상 이분들이 없으면 이 수사는 좀 어렵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라인을 통해서 귀국을 좀 독촉하고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입국관리소에다가는 입국할 때 통보 조치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 바로 이제 검찰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놨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 3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키맨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출국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일부러 출국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알고 출국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이제 의혹을 좀 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일단 이 3명의 입국이 급선무인 것 같은데 사실 사모펀드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딸 입시비리 의혹도 검찰이 수사할 대상 중 하나인데요. 특히 이 입시비리 의혹 수사의 핵심은 조국 후보자가 알고 있었냐, 그리고 개입했냐 여부인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이 또 하나 나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재학 중인 시절에 이제 2008년에 UN 인권정책센터가 공모한 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지원 자격에 대학생 및 일반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 이 딸이 합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아들도 동일한 프로그램에 또 합격을 해서 수행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UN 인권정책센터장은 서울대 정진성 교수인데 그 교수와 조국 후보가 사실상 같은 그 학회 활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이런 친분으로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고 딸이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는 사실상 이 교수와 이제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나는 일체 인턴십에 관해서 이제 몰랐다. 그 과정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사실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발표자로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은 많은 고민을 했었다라는 이 워딩 자체가 딱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과 같이 고민을 했다라고 이제 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국 후보가 사실상 이 과정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거짓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조국 후보자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상의 후기라고 할까요? 소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지원하면서 저와 저의 부모님이 많은 고민을 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딸이 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문서로 명기돼 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가 개입을 한 건지 본인이 그렇게 표기한 건지 이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될 입장이고요. 그렇겠네요. 저는 아마 이 조국 수석 사건은 조금 전에 우리 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 이쪽에 집중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인턴십에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자격이 있었냐 없었냐는 1차적인 문제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요. 그 인턴십 과정이 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쳐서 대학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그 과정이 또 있거든요. 1차, 2차 나눠져 있는데 그게 입증될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수사가 집중되고 핵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시 입시비리로 돌아가면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된 문서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보는 게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는지, 영향력을 조국 후보가 행사했는지, 또 사실 핵심인 게 이게 수사가 조국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정관계로 확대되는지 이러한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학금과 관련해서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서가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노환중 교수가 네. 지금 부산의료 원장을 하고 있죠. 이 부산의료 원장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문건이 하나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문건 내용을 보게 되면 양산 강 교수가 이 대통령 주치의 되는데 깊은 이력을 담당했다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어떤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주치의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치의를 공모를 통해서 뽑는다거나 아니면 뭐 시험을 쳐가지고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특히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치의를 뭔가 선정하고 할 때에는 누군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추천을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어떤 추천과 관련된 추천서, 뭐 이런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의견서를 써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이 해당 문건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뭔가 장학금을 주는 대가로 뭔가가 오간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정말 추천이었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특히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라 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바로 이러한 대목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 기자들도 짜고치기냐 아니면 윤석열의 반란이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단 하루 동안 취재를 해본 결과 일단 성역 없는 수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압수수색 규모가 뭔가 청와대와 상의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이러한 관측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200여 명의 관계자가 이제 투입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사실상 단일 투입 인원으로는 역대 최대급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사전에 이제 청와대와 어떠한 교섭을 진행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시키는 것도 일사불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라든지 모친, 뭐 동생까지 이제 일단은 출국 금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이다라고도 했기 때문에 추가 압수수색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사실상 언제 이 수사가 시작됐는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를 인지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는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도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 관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한 핵심 관계자의 말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또 검찰 관계자도 청와대와 0.01%도 조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오늘 출근은 했을까요? 또 출근길 표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근이 늦어지신 이유는 뭡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시겠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로 의혹 해소가 어려울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말은 제가 다 드릴 것이고요. 출석와서 말씀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건 왈가왈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네,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사실 오후에 출근을 했잖아요. 오늘도 조금 늦었죠? 오늘은 1시간 정도 늦었습니다. 보통 네. 9시 반에서 10시 정도 출근을 하는데 오늘은 한 11시 10분쯤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 질의응답에 오늘 왜 늦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왔는데 특히 여러 의혹과 관련해 가족들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야 된다 증인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국 후보자는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출근을 했는데 그때도 좀 국민에게 반성하는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에 약간 당황스럽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된 것이 좀 당황스럽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로 사실 예상을 못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이게 오후가 일부러 오후에 출근한 게 아니라 오전에 출근하려고 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출근을 하다가 이 친인척들이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차를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담당자들이 전혀 내용을 몰랐던 만큼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실 청문회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오늘 경향신문의 한 만평입니다. 만약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저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를 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후보자,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수사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검찰이 손에 쥐고서 검찰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 조금 목소리를 내려는 것 아니냐. 결국 검찰 개혁을 뒤로 후퇴시키려는 검찰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네. 또 이러한 만평도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윤석열 총장의 칼끝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비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도 검찰 수사를 아무런 편견 없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